이 물병 뚜껑, 예전에는 쉽게 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힘이 붙인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전보다 조금 더 힘겹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감소증, 바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저 노화의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체념하십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체념할 문제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가벼운 낙상에도 뼈가 부러지기 쉽고 한번 자리에 눕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즉 활동적인 삶을 잃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시작입니다. 근육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당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흔히들 근육을 키우려면 고기를 먹어라,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어라 조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르신들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긴 고기는 씹기 힘들고 소화 기능이 약해진 속에는 부담이 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단백질 보충제는 인공적인 맛 때문에 입에 대기조차 싫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더 쉽고 맛있으며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근육을 위한 3가지 특효약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약은 약국이 아닌 바로 마트의 치즈 코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는 살찌고 건강에 나쁘다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뿌리 깊은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왜 특정 치즈들이 당신의 근육을 되살릴 최고의 동반자인지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식단의 작은 변화 하나가 어떻게 당신의 기력과 활력을 되찾아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볼 근육의 수호자는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이름부터 생소할 수 있고 혹은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할 때 먹는 음식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모습 뒤에 어르신들의 근육을 위한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편견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코티지 치즈는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근육 보호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단백질 효율성입니다. 밥 반 공기 정도의 양인 약 100g의 코티지 치즈에는 무려 14g에 달하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칼로리는 낮은데 단백질 함량은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필요한 지방이나 탄수화물 섭취 없이 순수하게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근육 생성의 스위치를 켜는 류신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을 받아들여 성장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전문 용어로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고집불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집센 근육의 성장 스위치를 켜려면 충분한 양의 류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티지 치즈는 이 핵심적인 류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근육 생성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코티지 치즈의 단백질은 대부분 카제인이라는 종류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매우 천천히 약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소화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분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기력이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녁에 코티지 치즈를 드시는 것은 잠자는 내내 당신의 근육을 갉아먹는 것을 막아줄 성실한 경비원을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밤새도록 천천히 아미노산을 공급하며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께 가장 큰 장점은 식감입니다. 이가 좋지 않아도 씹는 것이 힘겨워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 그냥 떠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위장에도 매우 순해서 소화 걱정도 없습니다. 아침 식사로 드실 때는 딸기나 잘 익은 바나나 같은 과일을 섞어 드시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맛이 싫으시다면 잘게 썬 오이와 토마토를 넣고 고소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훌륭한 영양 반찬이 될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치즈 한 그릇이 당신의 밤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강력한 무기는 바로 파마산 치즈입니다. 정확히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고 불리는 진짜 이탈리아 치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파스타 위에 뿌려 먹는 가루 치즈를 떠올리실 수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건강의 결정체입니다. 파마산 치즈는 맛을 더하는 조미료를 넘어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파마산 치즈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길게는 24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숙성되면서 치즈 속의 효소가 단백질을 미리 잘게 분해해 놓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해야 할 소화 과정의 일부를 치즈 스스로가 이미 끝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드셔도 속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칼슘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풍부한 칼슘 함량입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작은 조각 하나에 하루 칼슘 권장량의 상당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큰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칼슘 없이는 근육이 단 1m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뻗는 모든 근육의 수축 활동에는 반드시 칼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파마산 치즈는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과 그 재료를 움직이게 하는 칼슘을 동시에 공급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희소식은 유제품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긴 숙성 과정에서 유당불내증의 원인인 유당이 거의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했던 분들도 파마산 치즈는 대부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활용법입니다. 이 치즈를 빵이나 과자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을 고급 감칠맛 조미료라고 생각하십시오. 한국인의 밥상과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립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인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작은 강판에 갈아 솔솔 뿌려보십시오. 찌개의 맛이 한층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밍밍한 야채죽이나 계란찜 위에 뿌려도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모든 식사를 근육을 채우는 보양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무기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코티지 치즈가 든든한 수비수이고 파마산 치즈가 강력한 공격수라면 지금 소개할 리코타 치즈는 바로 신속 대응 구조팀입니다. 리코타 치즈는 다른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으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점이 리코타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단백질의 종류와 흡수 속도에 있습니다. 리코타 치즈는 우리 몸이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유청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코티지 치즈의 카제인 단백질이 6시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되는 것과 달리 유청 단백질은 섭취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우리 몸에 흡수되어 즉시 사용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시든 화초에 물을 주면 금방 생기를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잠깐 산책을 다녀오셨거나 텃밭을 가꾸셨거나 장을 보고 오셨을 때 우리 근육은 미세한 손상을 입고 영양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때 리코타 치즈를 드시면 빠른 속도로 근육에 회복 물질을 전달하여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저녁은 푸짐하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근육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녁에 아무리 많은 고기를 먹어도 근육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바로 아침 식사 시간에 벌어집니다. 잠자는 동안 굶주렸던 우리 몸의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기 위해 아침 식사에서 반드시 2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티지 치즈 한 그릇에 과일과 파마산 치즈를 조금 곁들이면 완벽한 근육 생성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운동 후 2시간입니다. 여기서 운동이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집안일을 하고 마당을 쓰는 모든 활동이 어르신들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인 후 2시간 이내에 리코타 치즈나 코티지 치즈를 드셔보십시오. 이때가 바로 우리 근육이 영양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빨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황금 시간만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근육을 깨우고 움직인 후에 즉시 보충한다. 이 간단한 원칙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코티지 치즈는 근육을 깨우는 아침 식사와 밤사이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한 저녁 간식으로 활용하십시오. 둘째, 파마산 치즈는 매일 드시는 국, 찌개, 나물 위에 뿌리는 건강 조미료로 생각하십시오. 셋째, 리코타 치즈는 산책이나 집안일 등 몸을 움직인 후에 먹는 가장 빠른 회복제로 기억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티지 치즈나 리코타 치즈는 보통 밥 반 공기 정도의 양을, 파마산 치즈는 딱딱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어르신들의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90일의 시간을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변화를 기록해 보십시오. 첫 2주가 지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30일이 지나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났을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되찾은 기력과 단단해진 몸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지식은 어르신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첫걸음은 바로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장을 보러 가실 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치즈를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당신 몸속의 수많은 근육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100세 시대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완성할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